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개가 가장 좋은 거죠. 순 마진보다는 백 마진을 통해서 수익화하는 게 전략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S라고 되어 있는데 S만 오늘 얘기할 거예요. MO가 크게 없어요. 코스트코 리셀은 뭐 마케팅이나 뭐 오퍼레이팅이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코스트코에 암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코스트코에 암호. 유튜브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미국에 있는 코스트코의 구조를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코스트코에 보면 원래 달러죠. 달러인데 땡땡 99달러. 그러니까 99센트인 거죠. 29, 49, 89, 땡7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암호란 뜻입니다. 암호. 어떤 암호냐? 코스트코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가격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가격 끝자리가 코스트코의 모든 정가 품목은 99로 끝납니다. 99센트로 끝납니다. 그런데 업체 특별 계약 할인 같은 경우에는 49센트, 79센트 이렇게 4나 7이 앞에 붙어요. 그리고 5989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4979보다는 조금은 가격이 더 낮진 않지만 더 싸진 않지만 정상가보다는 조금 싼 가격, 이런 암호가 있어요. 코스트코에. 7은 럭키 세븐이죠. 이걸 코스트코에서는 클리어런스 아이템이라고 해서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클리어런스라고 하는데, 클리어런스를 위해서 7을 씁니다. 97이 있고 57이 있고 67도 있습니다. 97은 재고를 정리하고 있으며 재입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 이제 땡 처리한다는 거죠. 재고 정리하는 거. 그러면 97은 굉장히 싸겠다, 그죠? 그 다음에 57, 67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97을 아마 따라갈 거예요, 97. 그 다음에 매니저 스페셜 할인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그냥 할인이 안 되고 정상 판매가로 파는 게 99센트로 끝나는 건데 00으로 끝나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00은 매장 매니저가 특별 할인 상품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단기 할인입니다, 단기. 땡땡으로 끝났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 별표라는 것도 있는데, 별표는 더 이상 재입고되지 않을 예정이다. 땡 처리하고 더 이상 이 상품을 가져오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죠. 이 코스트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라벨이 있어요. 그건 유기농 제품이고, 날짜 코드를 또 있는데 가격 업데이트된 날짜를 의미하는 게 있어요. 날짜가 업데이트가 오래된 거다. 조금 있으면 할인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할인을 적용하고 빨리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코 운영 정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추가 할인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할인되고 있는 상품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추가 입고 예정이 없는 상품 보는 법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가를 위한 거고 이거는 프리미엄을 위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코스트코는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할인을 한 다음에 내가 구매했는데 30일 이내에 나는 10,000원에 샀는데 갑자기 9,000원이 돼 있어. 그럼 30일 이내에 나 9,000원 가격이니까 차액을 줘. 다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모르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갑자기 할인하면 그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곳이죠. 알면 알수록. 그러면 원래 미국에 있는 코스트코는 저런 암호화를 해가지고 매장 직원끼리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국내 코스트코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9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미국에서는 99센트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게 정상가라고 했는데 한국에는 90원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21,99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할인이 없는 정상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부류를 보면 끝나는 자리가, 오늘 이 라이브 하려고 코스트코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제가 190원, 290원, 390원, 490원, 590원, 690원, 790원, 890원, 99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뭘까요? 코스트코에서 아무래도 990 정답입니다. 990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 그 다음에 희귀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190원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근데 190원이 이제 18,190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거는 이제 190원 단위로 되어 있고 이건 990원 이렇게 돼. 이런 것들이 할인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290원은 이런 제품들이 장갑을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290원.
이런 제품들 390원짜리로 팔고 있고 490원짜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온라인에서 팔 때 이런 90원 단위를 잘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590원 이렇게 보이죠. 690원 상품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 바퀴 도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790원 이런 제품들이 있었다. 그리고 890원짜리도 이렇게 있고, 제가 990원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안 찍었네요. 안 찍었고 잘못 붙였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이건 할인이 없는 정상 가격에 대한 이야기고, 자, 지금부터는 미국에 있었던 그 코드가 한국에 오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격 끝자리가 럭키7 7로 끝나는 게 클리어런스 아이템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럭키7이 10원 단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70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더블 할인, 따더블 할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70원으로 끝나는 가격은 할인이 된 가격입니다. 할인 기간 표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 할인 기간 표시가 없어요. 여기는 할인 행사라고 기간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만 할인이 되고 있고 얘가 할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이 둘 다 할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빠르게 막 지나가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가격표 옆에 뭔가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가격표가 아니고 이 넘버 옆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70원으로 끝나는 쪽에는 거의 저 별 표시가 돼 있어요. 두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플러스 더하기 표시와 별 표시가 있어요. 대부분 70원 단위에는 별 표시가 붙어 있더라. 그건 왜 그럴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70원으로 끝나는 이 상품들은 전부 다 할인이 들어간 상품이다. 그럼 두 번째, 땡땡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이건 뭘까? 900원으로 땡땡으로 끝납니다. 땡땡은 주변 시장에 있는 시장가를 반영해가지고 코스트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을 수 있고 경쟁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상품을 경쟁사에서 싸게 팔면 그 가격을 맞추려고 더 낮춰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장에 있는 경쟁사들의 가격을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트코 지점마다 이게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구에서 살 때하고 김해나 서울에서 살 때하고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붙는 상품이 있어요. 상품 번호 옆에 플러스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플러스의 의미는 뭘까? 땡땡이 붙어 있고 플러스입니다. 그럼 주변 시장 가격을 반영을 했고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는 코스트코에서 이 상품을 재입고할까 말까 업체하고 협의 중.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재입고가 될 수도 있고 리미티드가 돼서 아예 입고가 안 될 수도 있다. 반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별표가 어떠냐? 결국 재입고가 없다. 미국하고 똑같았죠. 재입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땡처리 할인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거죠. 땡처리 재입고 없는 상품이고 70원이 붙었으니 럭키7이 있으니까 이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싸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웠어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1시간 동안. 땡땡이라는 것도 있고 땡땡땡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코스트코에서 암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와 별표라는 것도 배웠다. 그러면 실전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개가 가장 좋은 거죠. 별표가 있고 70원, 별표가 있고 70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90원 정성가고 이거는 싸네 라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딱 요 녀석이 할인이 좋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이고, 쇼핑할 때 코스트코에서 이제 일반 쇼핑으로 할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겠다, 그죠? 보일 겁니다, 아마. 리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셀이 왜 한계가 있는지. 리셀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없어질 수 없다. 항상 존재할 거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갭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쉽습니다. 쉬워요.
이게 왜냐면 마케팅이었거든. 이거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쉽습니다. 문제는 왜 한계가 오느냐? 가격, 프라이싱 포지션이 정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원래 코스트코에 파는 가격이 10,000원이면 내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8,000원에 샀다. 그러면 이걸 뚫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마케팅을 알게 되면 이 가격 포지션을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브랜딩이든 가치 더하는 밸류업 마케팅이든 이런 것들을 기법을 넣게 되면 이걸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모든 리셀이 마찬가지입니다. 리셀은 리미티드, 그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가 아니면 이 가격을 못 뚫어 나갑니다. 왜? 브랜드가 이미 있잖아요. 이미 커클랜드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뭐 그런 브랜드가 이미 가격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수익률은 겨우 해야 5%, 3%, 박리담회로. 그 백마진 잘 맞추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리셀의 한계인 거죠. 그럼 나는 뭐 명품 해가지고 프리미엄 해가지고 프리미엄 리셀 할 거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리스크는 어떻게 해요? 최근에 중국에서 디올 사태가 있었죠. 디올 사태. 디올이 명품인데 중국 내수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디올을 대폭 할인을 다 떼버리고, 명품이면 이 프라이싱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명품 포지션이 되는데 그냥 막 다 때려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브랜드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입을 해놨는데 갑자기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 이 리스크를 내가 다 테이크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개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거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사가지고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프리미엄 오를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리셀이라는 거는 이걸 잘 아셔야 된다. 가격 포지셔닝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거는 불가능하고, 단지 이 안에서 볼륨을 키워가지고 볼륨 싸움을 해야 되는 전략밖에 없다. 그게 이 리셀의 한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년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내년에 저는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키워드 소싱만 막 배워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이 키워드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 소싱에 대한 것만 가르치고 MO가 없던 분들 조금 채워지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광고비 과열돼가지고 수익성이 다 안 좋아지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수익성을 보면서 가거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이 두 개거든요. 밸류업하고 브랜드 마케팅.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리셀에 대한 게 쉽지만 거기에만 빠지면 안 된다. 왜냐면 너무 쉽게 팔리기 때문에 그냥 소싱만 하려고 그래. 소싱해서 올리고 팔리니까 또 돌리고 이제 S하고 사실 O만 하는 거죠. 스모 중에 S하고 O만 계속 돌리게 되는 거죠. 소싱하고 오퍼레이팅만 계속 운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는 게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빠르면 이번 하반기부터도 굉장히 급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다 남들이 쉽다 하지만 제가 왜 코스트코가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있는데 왜 안 할까? 이거는 저한테는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초보자 입장으로 하나 팔아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가서 잘 나가던 상품, 혹시나 내가 잘 사용하던 제품을 사진만 찍어 와서 올리고 무재고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소싱 쪽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트코 리셀을 화두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리셀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등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 라이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주 격주마다는 라이브를 꼭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한번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댓글로 좀 남겨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대화를 해드려야 도움이 될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댓글에다가 이런 내용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내용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들, 다음 라이브 주제들 선정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진 나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